대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틀림없이 이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대학생이고요. 동아리 언니가 저번 달에 결혼하시고 동아리원들을 초대해서 저녁 집들이를 했어요. 언니가 직접 수육, 고추 잡채, 더덕구이, 샐러드, 월남쌈, 새우완자 등 음식을 엄청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렇게 다들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후배가 자긴 별로 입맛에 안 맞아서 그만 먹겠다 하고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는 자기는 저희가 사간 케이크를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분위기가 엄청 싸해지고 다들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언니께서는 간이 좀 짜지 내가 요리를 많이 안 해봐서 하시면서 애써 웃으시고 형부 되시는 분은 말없이 케이크 먹을 앞접시를 가져다 주시는데 걔는 묵묵히 케이크를 잘라 먹고 있고 그 뒤로 분위기가 엉망이 돼서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식사 끝나고 곧 인사드리고 나왔어요. 전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지하철역 가는 중에 걔한테 아깐 너무 예의 없는 발언이었던 것 같다. 다음에 뵈면 언니께 꼭 죄송하다는 말씀드려 라고 했는데 그의 이 대답에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살고 싶다면서 감정을 속이고 살다 보면 엉뚱한 곳으로 분출되기 때문에 괜찮은 척 참기보다는 솔직하게 살고 싶다나? 자기는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타입이라서 지금 언니가 말씀하시는 것도 좀 불편하니까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꾸벅하고 쌩 가더라고요. 와, 저 말 듣고 쟤랑은 그냥 앞으로 쌩 까고 남남으로 지내는 게 맞겠다 싶은데 혹시 제가 이상하고 꼰대스러운 건가요? 와, 정말 충격적인 언행인데요. 과연 이 후배가 정말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것 맞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자신이 모르는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중일까요? 그렇게 하면 자신은 솔직담백하고 고고한 것 줄 아는 것들, 그게 고상한 척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애들 의외로 많아요. 다음에 님에게 접근하려고 하면 너 좀 까칠하고 피곤한 스타일 같아. 너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아. 나도 내 감정에 충실하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말해보세요. 어떤 낯짝을 할지 궁금하네요. 신기하게 여러 명 모이면 꼭 저런 애 한 명 있더라. 지가 쿨하다 생각하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나중엔 다신 안 부름. 놀랍게도 비슷한 사람 나도 전 직장에서 만나봄. 정말 생각이 특이한 사람이었는데 저건 솔직이 아니라 부적응임. 뭔가 무서워서라도 난 피할 듯. 와, 저런 컨셉으로 사는 인간들도 있던데 한번 만나보고는 손절. 만약 상대방이 감정에 충실했으면 쟤는 개쳐 맞았음. 그냥 지능이 부족하고 예의를 모르는 거야. 난 솔직하게 내 의사표현을 한 것뿐이야. 적어도 나는 뒷담화는 까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와 장소 할 말 못할 말 가려하지 못하는 지능 낮고 무례한 인간일 확률 90% 이상. 자, 시원한 댓글들이 많네요. 그러면 하나씩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후배는 정상일까요? 당연히 비정상이죠. 저 정도면 병적인 성격 장애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자신의 성격이 사회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주게 되면 그게 바로 가장 큰 진단 포인트거든요. 다들 저런 인간을 만나면 응징하겠다는 댓글들이 많네요. 글쓴이가 속한 동아리 그룹도 그날은 다들 어리버리했지만 그게 절대 끝이 아닙니다. 이후로 사회적으로 다른 보복들이 당연히 들어가요. 집들이 건이 아니라 괜히 다른 건으로 말이죠. 앞으로 만날 때 전방위적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후배는 자신의 감정에 정말로 솔직한 사람이었던 걸까요? 아니요, 전혀 솔직하지 않습니다. 솔직하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 이득을 취하려고 한 거예요. 맛없다는 표현을 이용해서 언니를 공개망신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솔직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사람은 감정에 솔직하는 것이 좋다라고 진정으로 생각했으면 다른 사람이 후배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했을 때도 쿨하게 수용해야 맞는 거겠죠. 저런 할 말 다 해야 한다는 애들 특징이 남 지적질은 잘하면서 자기가 지적질 당하면 개정색함 크크크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자기가 당했을 때 쿨하지 못하고 부들댄다는 것은 감정 표현이 인간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주장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거짓말하고 기만한 거예요.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또 자기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깍듯이 대함. 예를 들면 자기가 아쉬운 면접 자리라든가 사장 앞이라든가 그냥 사람 봐가면서 만만한 사람한테 화푸는 거임. 맞아요. 이런 사람들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상대적으로 만만한 사람들에게 풀고 있는 거죠. 즉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솔직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에 솔직한 게 좋은 거야 라는 명제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싶은 겁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감정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죠. 그럼 여기서 예상 가능한 2차적 감정 이득을 생각해 볼게요. 1번, 나는 미식가야. 2번, 나는 너희들에게 무례해도 되는 사람이야. 3번, 나는 당당하고 멋진 사람이야. 뭉뚱그려서 다시 표현해 본다면 나는 너희들보다 잘났어 입니다. 나는 잘났어가 아니라 너희들보다 잘났어 가 포인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호시탐탐 남은 깎아내리고 자신은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옆에 있으면 굉장히 피곤하죠. 저는 감정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그 말 자체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아니라 그 말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가 그 사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만약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 그거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칩시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은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의 장면에도 수많은 감정들이 지나갑니다.
집들이에 초대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감정, 그 많은 요리를 하느라 힘들었겠다, 정말 고마운 감정, 그 앞에서 음식이 되게 맛없네 라고 말하면서 생기는 두려운 감정, 그 침묵이 흐를 때 어색한 감정, 또 형부가 말없이 접시를 툭 갖다 줄 때 무서운 감정, 이 수많은 감정 중에 왜 딱 맛없다 라는 것을 선택해서 표현했을까요? 이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선택된 말이 아니에요. 심지어 맛없다는 감정도 아니에요. 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 말이나 끼워 맞춘 거예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왜 그 후배는 사람들 사이에서 남을 깔아 뭉개고 위로 올라가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까요? 그 후배는 기본적으로 나르시시스트인 것 자체는 맞아요. 그리고 그 집들이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지위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저렇게 생겨먹은 성격을 가지고서는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말도 잘 안 받아주고 관심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나 남녀가 섞여있는 모임이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어떤 이성을 유혹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남자들에게 호응과 관심을 이끌어낼 수도 있었을 텐데 글의 내용을 보니까 형부 빼놓고는 다들 여성끼리만 있었네요. 그래서 그것도 잘 안 되었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괴로워하고 모욕감을 느낍니다. 굉장히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분노를 쏟아낼 대상을 찾았을 텐데 그게 누구였을까요? 네, 맞아요. 그날 집들이 모임의 주인공, 그날 가장 주목을 받은 사람, 사람들이 그날 관심을 가장 많이 가졌던 그 사람, 그 집들이의 주인공 언니였던 거죠. 그래서 후배는 음식이 맛없어 라고 하면서 언니의 지위를 콕 집어서 끌어내린 거예요. 이런 나래들에게 야,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본다면 되게 기만적으로 대답할 거예요. 저는 솔직하고 당당한 사람이니까요. 뭐 감정을 속이고 살다 보면 엉뚱한 곳으로 분실되기 때문에 괜찮은 척 참기보다는 솔직하게 살고 싶다? 이 후배는 어디서 주워들은 말로 갖다 붙인 것 뿐이에요. 자신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웃기게도 자신의 진짜 감정은 감춘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당당하고 감정을 잘 표현하겠다는 그런 말과 다르게요. 음식이 맛없어는 후배의 진짜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주목받지 못해서 화가 나가 진짜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후배의 감정을 추적해 보았는데요.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체감상 그룹에서 생기는 인간관계의 문제 중에서 70% 이상은 나르시시스트가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이 사람들이 왜 대가 끊기지 않고 자손을 남겨서 아직도 우리 곁에 있느냐? 그냥 제 추측인데 그건 그거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끌리는 이성이 또 있기 때문이겠죠. 나르시시스트의 기만술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되게 많잖아요. 또 누구나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준 일부 일처의 결혼제도 때문일 수도 있고요.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나르시시스트는 한 10에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도 약한 나르시시스트는 18%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좀 센 나르시시스트들은 한 5% 정도, 병적인 나르시시스트들은 한 1% 정도?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별도의 노란 딱지를 딱 붙여놓고 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좀 마음을 좀 차단해야 한다고 할까? 진정한 소통보다는 그냥 그럭저럭 그냥 꾸역꾸역 거리를 두면서 피상적으로 지내는 것을 추천드려요. 나르시시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80% 중에서 좋은 사람을 찾는 노력, 먼저 잘해주고 소통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랫동안 관찰해봤을 때 좋은 쪽으로 변화하려는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기회를 줘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요약해볼게요. 나는 당당하고 솔직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앞세우면서 남의 지위를 낮추는 데 사용하는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진짜 솔직하고 당당한 사람은 그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 해요.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가 그 사람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자님들, 우리는 지금 스킬을 넘어서 진심으로 가는 중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